저 윤석열 대통령 근황이 상당히 또 우리가 그건 이제 일본 주제잖아요. 일본 주제. 그건 그렇습니까? 아이템? 일본 주제는 조국 일본 주제는 아니에요. 일본 주제 아닌가? 언제 바뀌었지? 안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그럼 그것도 말해야지.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그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반국가 윤석열 세력. 대통령 어제 이제 발언 두 가지가 굉장히 귀에 팍 박히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유총연맹 그 축사에 가셔서는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셨고 또 국가재정전략회의 여기서는 또 총선에 지더라도 갈 길은 간다. 진짜 멋있어. 이거 하여튼 뭐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총선 또 출마하는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하기도 한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주목받는 그런 두 가지 발언이 있었어요. 아니 그 반국가 세력 앞에 설명이 붙었었는데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서 종전선언 반복한다.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북한의 규제 해제 뭐 이러면서.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른다. 사실 종전선언 이게 참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종전선언을 하면요, 이 미군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어요. 미군 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쪽은 핵을 가졌는데 핵이 우리를 겨누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막판 임기 1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게 찔렸는지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막 반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왜 찔리는 거죠, 민주당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보고 이 민노총 편만 드는 정당아 이러면 국민의힘 아무도 반응도 안 할 겁니다. 찔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민노총 편드는 민노총 기관 정당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다 발작을 하겠죠. 찔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유엔 제재 풀어달라 하고 유엔사 해체시키는 종전선언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 이거 민주당이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했어요? 근데 왜 찔려서 우리 이야기 한다고 난리야. 지난번에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 그랬더니 또 찔려가지고 왜 우리한테 욕하냐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평소에. 이게 찔리면 오래 못 살죠. 아니 갑자기 저보고 저는 무쌍인데 쌍수미남 그럼 안 쳐다보죠. 서민 교수님이 나 불렀어 하겠죠. 그렇죠. 반국가 세력 했는데 민주당이 왜 우리 보고 반국가 세력이냐 하면 자기들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 그 종전선언을 노래했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 가가지고 종전선언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뭐 바로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치 못하다. 결국은 이제 북한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비판은 그때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나라가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살된 그날 새벽에 종전선언, 그러니까 유엔 연설했잖아요. 그 녹화본이지만 그걸 틀었는데 거기 내용도 다 종전선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얼마 전에는 뭐 위성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날려서 추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양에서 이 검수 중이잖아요. 김정은 숙제검사 잘했나 안 했나 얼마나 발전했나 한번 보자.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열이 단단히 뻗쳤다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세력이랑 무슨 종전 선언입니까? 종전은 무슨 종전이에요 이게? 그 부분을 저는 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지적이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이 뭐 이제 자원 같은 거 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미사일 만들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 한 게 아니라 지난해 9월에 뭐라 했냐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전 정부 대북 정책은 북한에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라고 비판했는데 난 이게 더 차라리 더 기분 나쁜 말인 것 같은데 올해 1월에는 또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뭐 그런 얘기 비웃으면서 상대방 선에 의한 평화에서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한다.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고 이건 그의 연장이고요. 참고로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뭐 우리 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단체인데 24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간 김에 그냥 뭐 이게 정부의 관변 단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이 있고 또 광복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광복회장이 되셨죠.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새마을 관련된 것도 뭐 있었고 아무튼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이 반정부 반민간 단체를 해야 될까요? 관변 단체들이 있죠. 근데 그 자유총연맹이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좀 우파적인 사람만 있는 것 같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좌파 분들이 영입됐다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자유청년맹은 있었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그분 좌파들 때문에 좀 우파분들이 좀 많이 힘이 좀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광복회 운영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진절머리가 나죠. 김원웅 이분이 이분 진짜 수사 꼭 받아야 되는데 수사 받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